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사회 각 부분에서 얼마나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니, 이 병리적인 현상이 굉장히 조용한, 굉장히 냉정한 분노를 축적시키고 있다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사례만 들어드리죠. 두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지금 미국식 가면요, 조금 있으면 성경을 인종차별이라고 불태우게 생겼습니다. 진시황 분서갱유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세뇌 탈출해서 한 달 전쯤에 옥스퍼드 대학이 셰익스피어 등 고전을 인종차별적이다 그래가지고 고전 교육을 철폐시키려고 한다, 이런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고요. 또한 또 이제 그 무렵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베토벤, 모차르트 등 고전 음악의 시트뮤직이라는 건 단품 악보 공부예요. 시트뮤직이란 단품 악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향곡 같은 긴 거 말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뭐 모차르트의 짧은 무슨 작품, 이런 것들, 이걸 시트뮤직이라고 하는데, 시트뮤직을 고전 음악 하면서 좀 맛보기로 가르쳐 오던 코스가 있는데, 이게 옥스퍼드 음대 쪽 음대가 아니고, 옥스퍼드는 이제 대학이 단과대가 없으니까 옥스퍼드에서 아무튼 그 음악 전공 그쪽에서 이 시트뮤직을 인종차별적이다. 옥스퍼드는 단과대학은 있는데 그 단과대가 우리랑 좀 다르고요. 개념이 과가 없습니다. 패컬티가. 옛날 그 대학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단과대가 없는 게 아니라 패컬티가 없어요. 어쨌거나 이 시트뮤직, 고전 음악이 인종차별적이다. 그래서 이걸 교육 안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프린스턴은 더 큰 사고를 쳤네요. 여기가 뭐냐면 고전 관련 박사학위, 클래식 디그리인데, 이게 이제 클래식 히스토리라든지 클래식 리터러처 이런 거, 클래식 문학, 클래식 역사 이러면은 이거를 할 때 라틴어와 고전 그리스어가 시험을 봤었는데 그 시험을 철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인종차별적이어서. 라틴어, 즉 로마 제국과 그리스가 인종차별적이기 때문에 그걸 고전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걸 다름도 아니라 우리 우나미승만 박사가 나오신, 우나미승만 대통령이 나오신 프린스턴, 미국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이 저짓을 저질렀다고요. 지금 어느 정도 깊게 지금 몸살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참고로 이제 이게 어떤 거냐. 서양 역사학자들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4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는 이제 사람 문자 쓰기 시작한 거. 문자는 이제 한 5, 6천 년 전에 수메르에서 먼저 나왔죠. 수메르 나오고 곧바로 이어서 이제 이집트가 있었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이 줄줄이 이어지죠. 수메르를 이어서. 수메르는 제국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이어지는데 그 시기,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이게 기지개를 펴기 전까지의 시기, 이거를 에인션트, 고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고대 이후에 그리스가 기지개를 켜고 로마 제국에 멸망한 5, 6세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클래식이라고 부릅니다. 고전 시대. 이제 이 클래식이에요. 아까 제가 고전 관련 박사학위, 그러면 클래식 디그리라 그러는데, 그 클래식이라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고전 그러면 책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얘들은 고전 그러면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 이런 식으로 그 시대랑 연관된 단어예요, 저게. 그러면 서양의 뿌리가 에인션트, 수메르와 에집트 제국으로 이루어진 그 에인션트와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 제국으로 이루어진 고전 시대,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미들 에이지, 중세, 그 다음에 중세가 끝나는 거를 서양이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잡습니다. 14, 15세기를 잡아요. 14, 15세기부터 이거를 현대라고 부르고요. 이 현대 중에 지금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는 우리 지금 시대를 현대 일부분으로 컨템퍼리라고 부릅니다. 컨템퍼리를 모던으로 그냥 두면 모던 전에
중세, 미들 에이지 전에 고전 시대, 클래식 이어라, 클래식 이전에 에인션트, 고대, 그다음 에인션트 이전은 프리히스토릭, 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크게 네 개 단계로 잡고 그 4개 단계 맨 마지막 현대의 한 부분으로 1945년 이후를 지금 시대, 컨템퍼러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전이란 단어가 서양 사람들한테, 특히 서방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저게 자기 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조치는 뭐냐면 서방이 이끌어온 현대 문명의 뿌리 중 하나를 통째로 부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 끄집어내서 북한 참시하겠다 그러고 우남 이승만 대통령 땅에 묻고 다시 끄집어내서 북한 참시하겠다 그러고 하는 거랑 결국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점은 거기는 여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셉니다. 또 굉장히 세련돼 있고 굉장히 이론화돼 있고 철학화돼 있습니다. 그 저항이. 자,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2200년 전 진시황이 했던 일을 지금 서방 명문대학 프린스턴이 하고 있다. 이거는 분서갱유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참 볼만하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대학 몸살하는 거 보면요. 이제 이대로 가다가 히틀러 찬양해도 괜찮을 판이에요. 미국에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뉴저지에 주립대지만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미 럿거스 대학이죠. 얼마 전에 세뇌 탈출해서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관해서 얘기할 때 마이크 루비오 상원 의원의 연설에서 이 럿거스가 거론됩니다. 그때 마이크 루비오 그 상원 의원이 닥터 파우치를 쥐어패면서 미 상원 불러다 놓고 쥐어패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우한 연구소라는 게 그전부터 안전 관리가 개판이라는데 악명이 높다. 예를 들어서 럿거스 대학, 바로 이 럿거스 대학입니다. 이 럿거스 대학의 바이오 세이프티, 그러니까 생명공학 안전성 확인팀, 바이오 세이프티 팀이 무한연구소에 대해서 저거 큰일 날 때다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럿거스 대학의 럿거스 대학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18년에 미국 외교관들이 우한연구소 지금 안전관리가 개판이다라는 그러한 보고서를 본국에 날린 바 있다. 자,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우한연구소에 당신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신이 근 40년 동안 그 책임자로 있었던 국립연구소 NIAID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한에 GOF, 즉 다시 말하자면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바이러스를 인간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로 유전자 변이시키는 실험에 당신이 주도하고 있는 연구소 NIAID가 우한연구소에 어떻게 돈을 연구비 지원을 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죠. 그 럿거스 대학 그렇게 좋은 대학이에요. 이 럿거스 대학에 이걸 우리말로 하면 아마 행정 담당 총장이라 그래야 될 겁니다. 프레지던트랑 다릅니다. 챈슬러는 주로 행정 쪽을 담당하는데요. 5월 26일 날 행정 담당 총장이랑 아마 우리말로 하면 또 무슨 뭐 처장쯤 될까, 프로보스트 두 사람이 학생들한테 또 교직원들한테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그 공개 서한은 이런 내용입니다. 반유대주의 물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 사회가 깊게 분열되어 반유대주의 폭력이 급증하는 현상을 참으로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공동체 안의 유대계 멤버들에 대한 최근 사건은 과거의 비극적 역사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 격화는 가자 지역의 어린이와 성인의 죽음 및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이스라엘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뭐 상당히 균형 잡히었다 그럴까, 상당히 중립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쉽게 말하면 아무튼 거기서 뭐 싸움 벌어지든 말든 우리끼리는 이 안에서 반유대주의 하지 말자.
이 정도 얘기인데 이 얘기 나가자마자 그날 밤부터 이제 그날 오후부터 그날 나가자마자 오전에 나간 것 같은데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안에 극렬 팔레스타인 지지 세력이 막 대학을 뒤집으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오후 다음 날에 바로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그 공개 서한에 대해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아니 반유대주의 하지 말자란 얘기를 가지고 그 반유대주의를 하지 말자란 얘기가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스스로 사과를 하니까 그럼 반유대주의는 괜찮은 거네. 히틀러도 괜찮은 거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 대학에서 저 나치 깃발 휘날리게 생겼네. 유대인 때려잡으라고. 이 정도로 지금 깊게 몸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깊게 몸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뭐라고 볼 거냐.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으로 볼 것이냐. 뭐 문화 마르크시즘, 또 커뮤니즘. 이런 용어들을 미국의 괜찮은 좋은 훌륭한 커멘테이터들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은 언제 확립된 거냐면 1848년에서 1883년 사이에 확립됐습니다. 1883년은 막스의 자본론이 완성된 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현상은요. 공산주의 마르크시즘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에서는 부르주아를 욕했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건 CRT의 비판적 인종이론에서는 백인 남성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많이 달라요. 거기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건 이산화탄소에 의한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다르다.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 마르크시즘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이건 뭐냐면 현대판 악마성. 이게 인간에게 악마성이 있죠. 인간이 전부 합리적이고 성스럽고 선량한 존재라면 역사가 왜 이렇고 사회가 이렇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제 안에 있는 이 흉악한 여러 가지 그 충동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인간은 악마성이 있다고 누구나. 이를 이용하려는 집단, 미디어, 전문가, 글로벌리스트, 음모 세력, 흑막 세력, 정치판 기득권 세력, 이 악마성 부채질해가지고 이용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가 빚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현대판 악마성을 이건 언제부터 나오고 있냐? 현대판 악마성이라는 건요. 현대적 아이디어, 사상, 또 현대적 관리 수단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났을 때요. 쟤들 얼마나 그 표준화 이런 거에 집착을 했는지 그 파리를 프랑스 전역을 데파르트망이라고 그 지역별로 나눴는데요. 그 지역 나누는 거 보면은 산, 들, 뭐 강 상관없이 다 반듯반듯하게 네모나게 나눴습니다. 저 1789에서 1799까지 11년 동안 이어진 프랑스 혁명 때요. 쟤들 그 카톨릭 그 신부 수녀 다 잡아다가 목 잘라 죽이고 그 자리에 뭐를 만들었냐? 이성교를 만들었어요. 이성교. 그래서 창녀 여배우들 이성의 여신으로 분장시켜서 그거 떠매고 다니면서 그 악마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현대판 악마성이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 이후에 막스 거쳐서 레닌 거쳐서 그 다음엔 모택동, 김일성, 폴포트까지 이어지는 거죠. 지금 김정은이 이제 물려받았죠. 그것과 별개로 이른바 개혁 개방을 하면서 등소평에서 시진핑까지 대성공을 거두니까 이제 괴물이 된 거죠. 중국의 괴물이 됐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현대판 악마성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희한한 일은 글로벌리스트 카발. 저 사람들 한 명 한 명 저 뭐 수조 원 부자들입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 부자들. 이 사람들 오일 카르텔 다루고 빅3 다루고 빅미디어, 빅텍, 빅머니 다루는 이 사람들이 정치판 기득권 세력과 함께 이 악마의 내러티브를 하는 자들과 결합한 거예요. 희한한 일을 본 거예요. 이 글로벌 다이아몬드 숟가락들이 또 글로벌 실세 중에 실세들이 악마의 내러티브를 하는 자들하고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악마의 내러티브가 사람들한테 뭔가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중이 떠중이든 뭐 폭도든 사람들이 한 무더기에 모이고 그러니까 저 악마의 내러티브 하는 자들과 결합하면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거니 하고 그게 결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글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데, 아마존이 같은데 이런 데서 빅텍이 원하는 거는 반독점법으로부터의 보호일 거라고요. 그거를 이 공화당이나 트럼프 성향하고는 씨도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이쪽이랑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빅머니도 그럴 거고, 빅미디어도 그럴 거고. 다 이유는 다르지만 빅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것 때문에 결합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스 애국민중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전통적 미디어는 설 자리가 없어요. 조중동에 설 자리 없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저쪽 악마의 내러티브 하는 자들하고 결합을 한 거고요. 빅머니는 아마 짐작컨대 다른 이유보다도 트럼프가 이 미중 밀월에서 미중 전쟁으로 180도 회전을 해버리니까 적응을 못하고 튀어나가서 트럼프를 적으로 돌렸을 거라고요. 아무튼 이 자들이 이제 정치판 기득권 세력과 결합해서 악마의 내러티브 하는 자들하고 같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판 악마성이죠. 이걸 막시즘 공산주의라고 이름 붙이기가 참 그래요. 내러티브 자체를 보면 막시즘 공산주의랑 조금 달라요, 결이. 그러면 사람들은 이 악마의 내러티브에 왜 끌릴까? 막시즘 공산주의는 악마의 내러티브의 한 버전입니다. 한 형태예요. 이거 끌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현대 문명 속에서 사람들이 무도덕한 이고, 내가 내다라는 것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기 십상이에요. 이고가 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또 무도덕해지는 것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통적 의미의 도덕은 존재하지 않아요. 현대는 어차피. 맨날 신문에서 보는 게 트랜스젠더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떤 도덕적 상대주의 비슷한 것들 별일을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도덕적 원칙을 지킨다는 게 참 신앙심 깊은 일부 종교인들 빼고는 힘들죠. 무도덕한 이고가 되기 십상이라고 현대에서는. 그런데 이고가 되는 건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진실존중이라는 그 밧줄에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중력 상태에 떠버린 거니까. 네가 자의식이 강한 이고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저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자의식이 강한 이고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도덕에 대해서 근본부터 회의하는 이고가 돼. 내가 성별을 지켜야 되나? 그냥 내가 낳기는 아들로 낳지만 내가 딸이 되면 어때? 내가 꼭 섹스를 이성과만 해야 되나? 동성과는 섹스할 수 없는 거야? 야, 근친상간이라는 게 뭐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히 도덕의 그 맨 아래 단계까지 간 그런 의심, 회의를 우리 아래 애들로 내려갈수록 하게 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이거 해라 이거야. 저는 그거 하지 말아라 못해요. 그걸 하면 할수록 너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 그거 한다는 얘기는 무중력 상태로 뻥 떠버린 거거든요. 가없는 깜깜한 우주 속에서. 그럼 너는 진실이냐 아니냐에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너의 커리어, 너의 이해관계도 희생시킬 줄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이건 개돼지 봐도 못한 존재 되는 거다.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제대로 포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틀이 잡혀야 되는데, 이거만 내가 원하고 나의 자유, 나의 행복. 근데 뭘 위한 자유? 자유를 위한 자유예요. 세상에 자유를 위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진실을 위한 자유가 존재할 뿐이에요. 이때까지 자유의 역사는 진실을 위한 자유, 진실을 향한 자유였어요. 그 자유를 위한 자유, 나를 위한 나. 황당한 거죠. 그 상태로 전교조 그런 식으로 교육하잖아요. 행복할 권리가 있는 나. 온 우주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나. 우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나. 전교조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게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엔 삶에 대해서 분노와 앙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섹스는 어쩌고 저쩌고 되도 않는 한 두세 장 페이퍼 읽고서 그거 달달달달 웬 그 좁은 천박 논리를 가지고 이게 진보고 개념이야 라는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 악마의 속삭임이 굉장히 사람 귀에 잘 파고 들어와요. 사람은 선의 이전에 시기 질투고요. 용서 이전에 분노라고요. 시기 질투, 앙심, 분노에 대고서 너 그거 느끼는 너의 마음이 우월한 거야. 그게 논리적이고 그게 합리적인 거야. 라고 세뇌를 하는 거예요. 전교조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하여금 야, 네가 우월하긴 뭘 우월하냐. 너는 경멸의 대상이야. 너는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아주 그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사회가 그렇게 틀이 잡히지 않으면 저거 못 막아냅니다. 악마의 내러티브. 또 그다음에 왜 자유보수 진영은 내러티브를 활발하게 못 만들까? 쟤들은 길을 쓰고 만들어요. 이유가 뭐냐? 담론, 창작, 비평, 철학을 컨텐츠 이런 걸 만들면은요. 거기에 얼마나 악마성이 담겼냐에 따라서 악마성이 많이 담긴 놈을 띄워주는 그러한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여기는요. 관심이 없어요. 담론, 창작, 비평, 철학 컨텐츠에 관심이 없어요.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는. 마갱이 안 돼.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 말씀 하실 수 있던 세대가 있어. 6.25 때 총 들고 싸웠던 세대. 그러면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나이 드셔도 그 양반들은 1935년 이전이요. 그럼 1936년 1월 1일생부터는 빨갱이 안 돼!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저씨. 그거 아저씨 형님, 아저씨의 삼촌, 아버지가 하던 얘기고요. 그 얘기 다 때려치고 아저씨 얘기 해보시라니까요. (1935년) (1936년) (1940년생까지는) 제가 빨갱이 안 돼 그 말에 담긴 진정성을 제가 이해를 해요. 10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그 빨갱이 안 돼가 다른 걸로 승화되고 더 세련화되고 더 뿌리가 깊어졌어야 되는데 여전히 1935년생으로 학도병 나가가지고 참호해서 저거 무찔러야 되는 데서 목숨 내놓고 싸웠던 자신의 형님, 자신의 작은아버지, 자신의 삼촌 레파토리를 평생 반복해서 우려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당신의 레파토리는 뭐냐 이거요. 그건 당신 형님 레파토리고. 그래서 이 담론, 창작, 비평, 철학, 컨텐츠 분야에 우리가 앞으로 많이 지원하는 세상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문학을 제대로 된 교수 밑에서 가서 공부한다. 예를 들어 조던 피터슨 밑에 가서 공부하겠다. 그런 사람을 5년 동안 1년에 5만 불씩 25만 달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매년 50명씩 내보내고 있어. 그래서 5년이니까 어느 한순간 딱 자르면은 항상 250명이야. 그래봐야 얼마 드는 거냐. 1년에 5만 달러 곱하기 250명이니까 한 1250만 불이에요. 그래봐야 150억이에요. 대한민국에 그거 150억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하고 싶은 프로젝트 몇 개 있는데 그거 다 해봐야 한 5, 6억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위키백과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 청소년 컨텐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싸움입니다. 싸움은 이런 굉장히 정신적인 영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년 이제 선거 우리 중요한 거 2개 있는데 내년 선거 잘 치러내고 또 가능하면 국회도 좀 많이 압박할 수 있는 기반 가져서 혹시 국회 또 합니까? 개과천선에서 스스로 해산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기반하는 그런 정치 투쟁과 아울러서 또 그걸 뒷받침하는 시민 유권자 조직 아울러서 바로 이런 일들의 필요성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퍼뜨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을 이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